안녕하세요. 저는 발표를 시작하게 된 반지윤입니다. 저희 조는 뉴로인플라메이션과 멘탈 illness라는 주제로 과제를 진행하였으며 저희 조원은 박정민, 반지윤, 이지수, 한승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조는 뉴로인플라메이션과 멘탈 illness라는 큰 주제 안에서 조현병과 조현병에 영향을 미치는 윈트 베타 카테닌 패스웨이를 중점으로 조사하였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총 11개의 목차로 이루어져 있으며 저는 1, 2, 3번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뉴로인플라메이션이란 센트럴 nerve 시스템, CNS에서 발생하는 염증 반응을 의미합니다. CNS는 뇌와 척수, 망막으로 구성되며 신체 전반의 신경 기능을 조절하고 제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뉴로인플라메이션은 CNS의 두 가지 핵심 요소에 의해 발생합니다. CNS의 고유세포인 마이크로글리아, 아스트로사이트는 활성화되어 염증 매개 분비물을 분비하며 류코사이트와 같은 말초 면역세포는 블러드 브레인 배리어를 통과해 CNS로 침투하여 정신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뉴로인플라메이션의 유발 요인으로는 바이러스, 박테리아에 의한 감염, 외상에 의한 조직 손상, 만성 스트레스, 대사 이상, 자가 면역 질환 등이 있습니다. 뉴로인플라메이션은 어큐트, 크로닉 뉴로인플라메이션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급성 신경염증의 경우 감염과 손상에 대한 빠른 면역 반응이며 뇌 조직을 보호하는 생리적인 과정입니다. 만성염증의 경우 마이크로글리아, 아스트로사이트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되어 염증 신호가 지속적으로 켜진 상태로 시냅스 손실, 뉴런 손상, 신경 네트워크의 붕괴로 인해 정신질환, 신경퇴행성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뇌의 뉴로인플라메이션 발생 기전입니다. 마이크로글리아의 과활성은 아스트로사이트의 독성화를 유도하며 이후 블러드 브레인 배리어가 붕괴됩니다. 이로 인해 신경세포의 스트레스, 시냅스 가소성의 감소, 신경 전달 물질의 회로의 변화, 백질 손상, 회로 기능 장애를 걸쳐 인플라메이션 경로가 진행되며 정신질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음은 뉴로인플라메이션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정신질환의 종류입니다. 정신질환은 개인의 인지, 감정 조절, 행동에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교란을 일으키는 병으로 조현병, 우울증, 신경발달장애, 양극성장애, PTSD, 섭식장애, 반사회적 장애, 불안장애 등이 존재합니다. 저희는 그중 조현병에 초점을 맞춰 조사하였습니다. 조현병이란 전 세계 인구의 약 1%에게서 나타나는 신경발달성 정신질환으로 여성의 경우 23세에서 34세, 남성의 경우 약 30세경에서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현병의 특징으로는 인지, 행동, 감정 조절의 장애, 뇌 전반의 연결성 이상, 뇌 발달 이상 등이 있으며 양성 증상, 음성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양성 증상의 경우 망상, 환각이 대표적인 증상이며 음성 증상의 경우 언어 표현의 감소, 사회적 위축, 감정의 둔감화, 무쾌감증 등이 있습니다. 조현병의 진단은 최소 2가지 이상의 음성 증상과 1가지 이상의 양성 증상이 있을 시 조현병이라 진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조현병과 뉴로인플라메이션의 연관성입니다. 다음 사진들은 조현병 환자에서의 면역, 염증의 변화를 관찰한 자료입니다. 첫 번째 사진은 정상인에 비해 조현병 환자에게서 마이크로글리아의 밀도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왼쪽 사진에 비해 오른쪽 마이크로글리아의 밀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조현병 환자에서의 인터페론 감마와 다양한 사이토카인이 변화한 것을 보여주는 자료로 염증성 사이토카인인 IL-6, IL-8, TNF-알파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자료 역시 면역세포와 염증 마커가 조현병 환자에게서 높게 나타난 것을 보여준다는 자료로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조현병에 신경염증이 관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조의 박정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WNT 베타 카테닌 경로가 무엇인지 그리고 조현병에서 신경염증과 산화 스트레스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WNT 베타 카테닌 경로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WNT 베타 카테닌 경로는 세포 발달과 재생, 조직 항상성에 중요한 신호 전달 경로입니다. 이 경로의 핵심은 베타카테닌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핵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베타카테닌은 시냅스 형성과 스파인 안정화, 그리고 N-카드헤린을 통한 시냅스 접착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또 에스트로사이트에서는 EAAT2와 GS 발현을 올려 글루타메이트를 제거함으로써 흥분 독성으로부터 뉴런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베타카테닌은 NF-kappa B를 억제해서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항염증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WNT 베타카테닌 패스웨이의 구성 요소는 크게 네 부분입니다. WNT 리간드, 수용체인 프리질드와 LRP, 그리고 베타카테닌을 분해하는 파괴 복합체, 그리고 핵에서 전사를 조절하는 TCF, LEF입니다. 신호의 흐름은 WNT OFF와 ON 두 가지 상태로 나뉩니다. WNT ON 상태에서는 WNT가 수용체에 결합하면서 파괴 복합체가 비활성화되고 베타카테닌이 안정화되어 핵으로 들어가 유전자 발현을 활성화합니다. 이 과정은 정상 신경 발달과 시냅스 유지에 관여합니다. 반대로 WNT가 없는 OFF 상태에서는 GSK3베타가 베타카테닌을 계속 인산화해서 분해시키기 때문에 베타카테닌이 핵까지 이동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조현병에서는 이 WNT 신호가 OFF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이 관찰됩니다. 대표적인 억제 요인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GSK3베타 증가와 WNT 접근을 막는 DKK1 증가입니다. 이 둘이 베타카테닌의 안정화를 막아버리면서 결과적으로 베타카테닌은 급격히 감소합니다. 베타카테닌이 줄어들면 시냅스가 취약해지고 글루타메이트를 제대로 제거하지 못해 시냅스 손상이 증가하며 NF-kappa B가 억제되지 않아 IL-6, TNF-알파와 같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들은 모두 마이크로글리아의 과도한 가지치기와 신경염증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연결됩니다. 조현병은 WNT 베타카테닌 경로가 억제되면서 발생하는 시냅스 기능 저하와 염증 조절 실패가 맞물려 나타나는 복합적 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도식은 조현병에서 관찰되는 다양한 생물학적 이상들이 결국 산화 스트레스와 레독스 불균형을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고 최종적으로 정신증적 증상을 유발한다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레독스 균형이 무너지고 ROS가 증가하면 뉴런과 시냅스는 직접적인 손상을 받게 됩니다. 이 상호작용은 서로를 강화하는 악순환을 만들게 됩니다. 조현병에서 신경염증과 산화 스트레스의 악순환은 NF-kappa B 활성이 증가하면서 IL-6, TNF-알파 같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지속적으로 분비되면서 이 염증 신호가 다시 활성산소를 증가시켜 산화 스트레스를 악화시키고 증가한 ROS는 세포 손상을 유도하면서 또다시 염증 신호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순환이 계속되면서 상호 증폭을 일으키고 뇌 전체의 만성적인 신경염증을 유지시키는 구조입니다.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하면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더욱 떨어지고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는 다시 ROS 발생을 증가시키며 또 다른 악순환을 만듭니다. 이 과정은 특히 글루타메이트 독성을 악화시킵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약해지면 NMDA 수용체, 즉 신경세포의 시냅스에 있는 이온 통로 단백질을 과활성시키거나 기능을 저하시키고 결과적으로 흥분 독성이 증가해 증상을 더욱 악화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염증 증가, 글루타메이트 축적으로 인해 NMDA 기능이 저하되면 도파민 과활성화가 나타나고 이 과정에서 ROS가 증가합니다. ROS는 다시 NMDA 수용체를 손상시키고 염증 신호를 강화하여 악순환을 만들게 됩니다. 이 외에도 NMDA 기능이 떨어지면 항산화 물질인 GSH 생산이 감소됩니다.
GSH는 뇌에서 ROS를 제거하는 항산화제로 기능합니다. GSH가 줄어들면 ROS가 더 많이 축적되고 다시 NMDA 기능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염증, ROS, 미토콘드리아, NMDA, 도파민이 서로 맞물려 활성화되는 여러 악순환들이 중심에 있는 레독스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시냅스 안정성을 떨어뜨리며 결과적으로 정신증적 증상이 이어지게 됩니다. WNT 베타카테닌 신호의 감소는 NF-카파 B 활성 증가, 글루타메이트 대사 저하, 미토콘드리아 취약성 증가를 동시에 유도해 이 루프가 더 쉽게 시작되도록 만듭니다. 5조 한승원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WNT 베타카테닌 경로의 이상이 구체적으로 신경전달 물질 시스템, 특히 글루타메이트와 어떤 상호작용을 일으키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조현병의 양성 및 음성 증상으로 발현되는지에 대해 이어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WNT 경로와 글루타메이트 간의 상호작용입니다. 이 슬라이드의 도식을 보시면 정상적인 뇌 환경에서 WNT 베타카테닌 신호는 아스트로사이트의 기능을 조절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베타카테닌은 아스트로사이트 내에서 EAAT2라고 불리는 글루타메이트 수송체와 글루타민 신스테이즈라는 효소의 유전자 발현을 직접적으로 촉진합니다. EAAT2는 시냅스 틈에 있는 과도한 글루타메이트를 아스트로사이트로 재흡수하는 역할을 하고, 글루타민 신스테이즈는 흡수된 글루타메이트를 무독성인 글루타민으로 전환하여 대사합니다. 하지만 조현병 환자의 경우 앞서 언급했듯이 WNT 베타카테닌 경로가 억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스트로사이트에서 EAAT2의 발현이 감소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시냅스 틈에서 글루타메이트가 제대로 제거되지 못하고 축적되는데, 이는 신경세포에 과도한 자극을 주는 흥분 독성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러한 흥분 독성은 신경세포의 손상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뒷부분에 설명한 마이크로글리아에 의한 과도한 시냅스 가지치기를 유도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분자적 기전이 어떻게 실제 환자의 증상으로 나타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다이어그램은 뉴로인플라메이션에서 시작하여 양성 및 음성 증상으로 이뤄지는 경로를 보여줍니다. 가장 상단을 보시면 뉴로인플라메이션 반응으로 인해 친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증가하고, 이는 곧 산화적 손상을 유발합니다.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변화는 NMDA 수용체의 기능 저하입니다. 산화 스트레스, 특히 글루타티온 감소는 NMDA 수용체의 활성을 억제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NMDA 수용체의 기능 저하가 두 가지 상반된 경로를 통해 서로 다른 증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먼저 왼쪽 경로 음성 증상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EAAT2 감소로 인한 글루타메이트 액티베이션과 NMDA 수용체 기능 저하는 뇌의 연결성을 떨어뜨려 감정둔마나 무언증과 같은 음성 증상과 인지 기능 저하를 유발합니다. 다음으로 오른쪽 경로 양성 증상입니다. NMDA 수용체의 기능 저하는 역설적으로 중뇌의 도파민 시스템을 과활성화시킵니다. 보통 NMDA 수용체는 도파민 생성을 억제하는 가바성 신경세포를 자극하는데, 이 기능이 망가지면서 도파민이 통제 없이 분비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환각과 망상과 같은 양성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신경염증과 WNT 경로의 이상이 글루타메이트 대사 장애를 일으키고, 이것이 다시 도파민 시스템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조현병의 복합적인 증상을 완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조 이지수입니다. 현재 조현병에는 근본적인 효과를 보이는 치료제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린 윈트 경로와 신경염증을 조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치료 타겟으로 PPAR이라는 새로운 경로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PPAR은 리간드에 의해 활성화되는 핵 수용체이자 전사인자입니다. 이들은 단독으로 작용하지 않고 핵 내에서 레티노이드 X 수용체와 이합체를 형성하여 DNA에 결합함으로써 유전자 발현을 조절합니다.
주로 세포분화, 지질대사, 그리고 무엇보다 염증 반응 조절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조현병 환자의 뇌에서는 아주 독특한 대사염증 불균형이 관찰됩니다. PPAR에는 알파, 감마, 베타의 세 가지 아이소폼이 있는데 조현병에서는 PPAR 감마의 발현은 증가되어 있는 반면 PPAR 알파는 현저히 하향 조절되어 있습니다. 특히 일부 환자군에서는 PPAR 알파 유전자의 L126V 다형성과 같은 기능적 변이가 발견되기도 하는데 이는 염증 억제 능력이 유전적으로 약화되어 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미 개발된 PPAR 작용제를 써보자는 접근이 있었습니다. 동물 실험인 모성 면역 쥐 모델에서는 PPAR 감마 작용제인 피오글리타존을 투여했을 때 조현병 유사 행동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에서는 다른 PPAR 감마 작용제인 로스글리타존이 인지기능 개선에 유의미한 효과를 주지는 못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조현병 환자에서 이미 PPAR 감마가 보상 기전으로 과발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이미 활성화된 경로를 추가로 자극하는 것은 효과적인 전략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PPAR 알파 적용제는 조현병에서 관찰되는 신경염증을 감소시키는 데 흥미로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PPAR 알파를 자극하는 염증의 마스터 스위치인 NF-카파비 경로 활성을 직접적으로 감소시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인터루킨6나 TNF-알파와 같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생성을 억제합니다. 또한 뇌에서 올레오일 에탄올 아마이드와 팔미토일 에탄올 아마이드라는 물질의 합성을 증가시킵니다. 이 두 물질은 강력한 내인성 항염증 특성을 가지고 있어 신경염증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PPAR 알파 작용제는 무너진 윈트 경로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일으켜 신경보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시되고 있으며 새로운 치료 옵션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저희 조가 이 논문을 이번 발표의 핵심 자료로 선정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 논문이 조현병의 파편화된 병리 기전들을 윈트, 베타카테닌이라는 하나의 축으로 통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도파민 이상, 글루타메이트 독성 염증 반응을 각각 별개로 보는 경향이 있었지만 이 논문은 윈트 경로 이상이 상위 레벨에서 신경염증, 산화 스트레스, 그리고 시냅스 손상을 모두 조절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 내용은 현대 조현병 연구의 최전선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최근 학계의 핵심 키워드인 마이크로글리알 프라닝과 면역 조절 장애가 어떻게 뇌의 연결성 문제로 이어지는지를 기전적으로 명확히 설명하고 있어 조현병의 병태 생리를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데 가장 적합한 자료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물론 이 논문과 연구들에도 분명한 한계는 존재합니다. 첫째, 연구 범위의 제한입니다. 제시된 기전의 상당수가 동물 모델이나 분자 수준의 실험에 근거하고 있어 복잡한 인간의 뇌와 실제 임상 환경에 그대로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인과관계의 불명확성입니다. 염증, 산화 스트레스, 그리고 윈트 경로 간의 직접적 인과성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환자군의 다양성 문제입니다. 모든 조현병 환자에게서 윈트 감소나 염증 반응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환자에게 이 기전이 적용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은 치료제 개발에 있어 큰 장벽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인상 단계에서의 긍정적 결과에 비해 실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데이터가 아직 부족하다는 점도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연구 방향입니다. 먼저 바이오마커를 활용한 정밀의학의 도입입니다. 혈액 내 CRP나 인터루킨6 수치를 통해 염증 반응이 뚜렷한 염증형 조현병 환자를 선별해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은 치료 전략입니다. 신경염증, 글루타메이트, 산화환원 문제를 동시에 개선할 가능성이 있는 GSK3 베타 억제제, 베타카테닌 안정화 약물이나 앞서 말씀드린 PPAR 알파 작용제를 통해 무너진 윈트 경로를 복구하는 임상 연구가 필요합니다. 결국 조현병은 염증, 산화 스트레스, 글루타메이트 독성이 맞물려 돌아가는 악순환입니다. 항염증제, 항산화제 혹은 글루타메이트 조절제 중 어느 지점을 끊어내는 것이 이 악순환을 멈추는 데 가장 효과적일지 발견하는 것이 미래 연구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참고 자료들입니다. 이상으로 5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